1장 속도전. 김서진은 외교부 신입 외교관이었다. 입사한 지 겨우 3달, 아직 누구에게도 이름을 알릴 기회는 없었다. 매일 아침 9시면 시작되는 부서 회의에서 그는 늘 뒷자리에 앉아 선배들의 말을 들었다. 국정감사 대응, 다자간 협상 결과, 양자회담 성과까지 모든 이야기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성과가 실력이다. 결과가 없으면 존재감도 없다. 부장의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울 때마다 서진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 한 장 올리지 못했다. 커피를 타고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 그것이 신입 외교관 김서진의 전부였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중동 지역 신규 에너지 협상에 실무 담당으로 배정된 것이다. 선배가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생긴 공석이었다. 서진아, 네가 맡아봐. 어차피 기초 작업이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과장의 말은 무심했지만 서진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그날 밤부터 그는 밤낮 없이 보고서를 만들고 현안을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현황, 중동 정세, 국내 산업계 요구사항까지.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줄 그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자리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움직였다. 선배들이 몇 년에 걸쳐 쌓은 경험을 단숨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다. 첫 협상 자리,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상대국 대표단과 마주 앉았다. 통역관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서진은 손에 땀이 났다. 이번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상대국 대표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그 순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본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기술 이전과 투자 확대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상대국 대표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열려 있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상사가 서진을 회의실 밖으로 불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 조건, 본부 결재도 안 난 거야. 넌 지금 국가 신뢰를 걸고 도박을 한 거다. 서진의 속은 얼어붙었다. 성과를 내고 싶다는 욕심이 거짓 자신감으로 터져나간 순간이었다. 2장 무너진 말. 사흘 후 서진의 책상으로 빨간 봉투가 날아왔다.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힌 본부 공문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다. 서진이 제시한 조건들은 하나같이 검토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기술 이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투자 확대 약속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였다. 그가 회의실에서 몇 마디로 던진 말들이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 수개월의 조율과 국정 전반의 검토가 필요한 거대한 사안들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이었다. 며칠 사이 그들의 어조가 차갑게 변했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고, 현지 언론에서는 약속 번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오후 3시, 서진은 부서 전체가 모인 긴급회의에 소환됐다.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혼자 앉았다.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김서진 주무관. 외교는 신뢰가 생명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왜 했나? 지금 상대국에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볼 것 같나? 죄송합니다.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변명할 여지도 설명할 논리도 없었다. 서진은 동료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가 신입이라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 말 한마디가 국가 신용에 직결되는 게 외교다. 과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던 투명인간 시절이 그리웠다. 그때는 적어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은 무거운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창백하고 초라했다. 세수를 하며 그는 생각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목소리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설명할 용기가 없었다. 전화를 받는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다. 원룸집에 도착해서야 그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대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사준 만년필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다. 아버지,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을 줄 몰랐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졌고 나라 체면까지 깎였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야 서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 무게가 비로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3장. 편지 속 목소리. 일주일 후 아침 출근길에 집 우편함을 열었을 때 회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글씨체였다.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는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서진은 지하철에서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사무실까지 가져왔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모두 나간 빈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서진아, 네 편지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퇴계 이황 선생이 아들 이준에게 남긴 계자소라는 글이 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신다. 사람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니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천마리 말로도 쫓아갈 수 없다. 퇴계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참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가 협상에서 한 말을 이 기준에 비춰보면 어떠하니? 하지만 퇴계 선생의 진짜 위대함은 실수를 했을 때의 가르침에 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고쳐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도리다. 서진아, 네가 실수한 것은 말의 무게를 모른 채 성급히 내뱉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로 실수했다면 말로 다시 설 수 있다. 성과가 아닌 믿음을 남겨라. 진심을 담은 말은 비록 늦게 가더라도 더 깊이 닿는단다. 퇴계 선생께서 성학 10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성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이 앞으로 너를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용기다. 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퇴계의 말씀이 5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마치 지금의 자신을 보고 건네는 조언처럼 생생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다. 자신은 생각도 없이 내뱉었던 것이다. 참인지도 필요한지도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잘못을 깨달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고쳐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다음날 아침 서진은 일찍 출근해서 상사를 찾아갔다. 손에는 밤새 준비한 수습방안이 들려 있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해보고 싶습니다. 퇴계 선생 말씀처럼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는 서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퇴계 이황을 들먹이는 걸 보니 각오는 단단히 한 모양이군. 한번 해봐. 단, 이번에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보고 해라.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사장. 다시 말하다. 그날 밤 서진은 사무실에 남았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해진 공간에서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상대국 대표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첫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참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1시간이 넘게 고민한 끝에 서진은 키보드를 눌렀다. 존경하는 알하산 대표님께 먼저 지난 협상에서 제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성급한 판단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저희의 진정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메일에는 밤새 작업한 새로운 제안서를 첨부했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산 당국의 검토도 마쳤다. 기술 이전 대신 기술 교류를, 대규모 투자 대신 단계적 협력을 제안했다. 겉으로 보기엔 소극적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사흘 후 답장이 도착했다. 서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이메일을 열었다. 김서진 주무관님께 당신의 솔직하고 정직한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외교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하산. 일주일 후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같은 호텔, 같은 회의실이었지만 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번 기술교류 프로그램은 3년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단계에서는 연구진 상호 방문, 2단계에서는 공동 연구 과제 선정, 3단계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했다.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서진이라면 부푼 기대치를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확한 수치는 1단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확인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서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화려한 수사나 과감한 약속은 없었다. 대신 신중함과 정직함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상대국 대표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런 자세라면 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 방안이었다. 언론의 관심을 끌 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이었다. 서진은 비로소 말에 참된 힘을 깨달았다. 큰 소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야말로 진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5장. 작은 성과, 깊은 배움.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주 월요일,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중동 에너지 기술 교류 협정 체결 결과였다. 거창하지 않은 제목이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화제성도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 작은 성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복도에서 과장을 만났다. 평소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미묘한 미소가 있었다. 서진아, 수고했다. 보고서 읽어봤는데 꼼꼼하게 잘 정리했더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지. 네가 직접 겪었으니 더 깊이 새겼겠지. 이제야 진짜 외교관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엔 성과에만 눈이 멀었더니 이제는 신뢰가 뭔지 알겠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과장님. 퇴계 선생 말씀처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버지, 저예요. 서진아, 목소리가 한결 편해졌구나. 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 덕분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이번 재협상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기준을 적용했어요.
참인지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중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 학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수양의 시작은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성과보다 중요한 게 신뢰고 큰 말보다 중요한 게 진실한 말이라는 걸. 전화를 끊고 서진은 책상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편지가 여전히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퇴계 선생의 말씀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았다. 오후 늦게 상대국에서 공식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서진 주무관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결론 부분을 작성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외교의 본질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는 점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며 진심이 담긴 말만이 진정한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과일지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이 무거워졌을 때 비로소 그는 진짜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책상 위 메모지에 그는 퇴계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을 적었다.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